아들의 아내가 탁자 위에 있는 뜨끈한 된장국을 집어 나에게 던졌다. 나는 그것을 입었다. 내가 하는 일에 대해 어떻게 감히 불평을 합니까? 시골로 파는 건방진데 그게 다야.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냥 떠나세요. 이 집은 이제 내 거예요. 당신이 떠나지 않으면 나한테 생각이 있어요. 더운 후 된장국이 머리를 덮고 얼굴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내가 왜 이러지? 눈에 내가 도교를 시작했을 때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내 아들의 아내도 슬픔에 휩싸인 채 나를 공격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나요? 이제 이해가 되셨죠? 이 세상에는 더 이상 당신 편이 없습니다. 이해하셨다면 즉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6개월 전쯤 남편을 잃은 제 아들의 아내가 저에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러니 나가세요. 나는 아까 된장국을 먹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절망에 빠졌습니다. 떠나지 않으면 후회하게 될 거예요. 그림, 문 앞에는 마사키만이 아니었다. 만나서 반가워요. 내 이름은 메구미입니다. 누군지 몰라서 헷갈렸어요. 마사키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다. 입을 벌려라. 이 메구미는 내 아내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 결혼했어요. 너무나 순진해 보이는 그 말에 나는 한숨을 쉬었다. 좋아요. 아까 인사드리고 싶었는데 죄송해요. 메구미는 미안하다는 듯 고개를 숙였다. 서로 연락도 안 하는 사이에 갑작스럽게 결혼하게 됐어요. 나는 거기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하지만 마사키가 가정을 꾸린 것은 축복이다. 사과할 필요는 없습니다. 뭔가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자, 이제 집을 떠날 시간이에요.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이야기합시다. 내가 그렇게 말하자 두 사람 모두 깊이 고개를 끄덕였고 우리 셋은 모두 축제장으로 이동했다. 이후 식은 무사히 끝났고 다음날 장례식도 흔적 없이 끝났다. 남편이 많은 사람들에게 소문을 내는 것 같아서 산트레인들이 많이 왔어요. 물론 남편이 아프게 되어 많이 아쉽지만 좋은 장례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드디어 집에서 한숨을 쉬었을 때 마사키가 이상하게 행동하며 나에게 얘기 좀 하자고 했다. 나는 시작했다. 이 집에서 함께 살고 싶나요?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혼자 계셨습니다. 걱정된다. 그래서 지금의 직장을 그만두고 여기서 다시 일을 시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시골 냄새가 너무 나서 싫다고 하셨는데 제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괜찮습니다. 나는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좋은 제안이었습니다. 다시는 아들과 함께 살 수 있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메구미는 시어머니와 아무 관계도 없이 도시에 있는 것이 행복할 거라고 확신합니다. 오징어. 그런 점에서 나는 수하에 동의할 수 없었다. 그러자 메구미는 내 마음을 읽은 듯 이렇게 말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엄마, 우리는 서로 좋은 토론을 했습니다. 과일 나는 아버지도 어머니도 없습니다. 그래서 대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오야코입니다. 나는 당신이 가길 바랍니다. 그 순간 저는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랫동안 참아왔던 슬픔 끝없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저에 대해 그렇게 생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부터는 세 명이서 지원하게 됩니다. 함께 모이자. 내가 그들과 함께 살기로 합의했을 때 마사키와 메구미는 미소를 지었다. 6개월 후 우리는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마사키는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이곳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현재 일자리를 찾고 있습니다. 매일 여러 회사에 면접을 보러 다니느라 바쁜 것 같습니다. 메구미는 집에서 조금 떨어진 철물점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전업주부였던 것 같았던 그녀는 오랜만에 즐겁게 일을 하고 있다고 웃으며 말했다. 설정되었습니다. 저도 잠시 쉬다가 슈퍼마켓 아르바이트를 다시 시작해서 잘 지내고 있어요. 나는 바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집안일은 셋이서 분담하여 아무런 문제나 걱정 없이 원만하게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랬다. 아들 부부와 함께 생활하기 시작한 지 몇 달이 지난 후 그날 나는 식사를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카레를 만들고 있었어요. 저는 카레를 특히 좋아해서 주로 향신료를 사용해서 만듭니다. 그러나 집에 아직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던 향신료가 다 떨어졌습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카레룸이 있어서 그걸 이용하면 문제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향신료로 만든 카레가 너무 먹고 싶어서 사러 갔어요. 그것이 내가 하기로 결정한 일이다. 나는 기차를 타고 향신료가 보관되어 있는 가게로 향했다. 매장은 터미널역 근처 창호빌딩에 위치해 있어서 언제 가셔도 상관없습니다.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비 지역에서 가장 번화한 곳이라 사람들이 필연적으로 모이는 곳이다.
그녀는 잠시 생각하더니 웃었다. 응, 후회할 거야, 뭐. 그리고 나의 지옥이 시작되었습니다. 제 이름은 나오코입니다. 저는 올해 60세가 되는 아르바이트생입니다. 저는 근처 슈퍼마켓에서 디지털 비서로 일하고 있습니다. 외아들인 마사키가 독립한 후 그녀와 남편 다이스케는 매우 친해졌습니다. 그는 잘 살았습니다. 마사키는 어렸을 때부터 뚜렷한 성격을 갖고 있었고 자신을 좋게 보이려고 거짓말을 자주 하는 편이다. 많은 것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담임 선생님이 시험 점수를 칭찬했을 수도 있고 여러 여학생들에게 말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얗게 칠해졌다거나 그런 건 거짓말이에요. 나는 마사키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때마다 그를 꾸짖었다. 나는 항상 그에게 거짓말하지 말라고 말했지만 그는 항상 뭔가를 말합니다. 바람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마사키는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시골 마을에서 도시로 이주한다. 그랬다. 마사키는 이렇게 평범하고 새로운 곳에서 여생을 보낼 수 없었다. 남편은 내가 아무 말도 없이 그냥 떠났다는 이유로 쉽게 화를 냈습니다. 그 후 마사키에게 연락을 했을 때 마사키는 대부분 나를 무시했고 나는 아무런 대답도 듣지 못했다. 남편에게 얘기했는데 남편은 실망하며 그냥 내버려 두라고 했습니다. 나는 그것에 대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설득력이 없더라도 희망이 없는 것이 좋다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그것을 믿고 오늘까지 왔습니다. 남편과의 생활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여행을 자주 가지 않더라도 대화를 많이 나누지는 않습니다. 비록 큰 문제는 없지만 함께 살 수 있고 서로 응원할 수 있다는 게 그래도 행복해요. 나는 강요당했다고 느꼈다. 그러나 그 시간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몸이 좋지 않다고 호소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급히 병원으로 옮겨졌을 때 그는 의식을 잃은 채 집에 돌아오지 못했다. 그랬다. 너무나 갑작스러운 일이라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그가 세상을 떠났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충격에도 불구하고 나는 침착하게 장례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남의 장소가 정해지고 남편의 지인들과 돌봐주던 직장에 연락을 하던 중 나는 갑자기 깨달았다. 그렇구나. 마사키에게도 말해야겠어. 나는 몇 년 만에 마사키에게 메일을 보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열심히 글로 썼는데 답장이 없으실 거라 믿습니다. 예, 그럴 것입니다. 기대가 너무 낮았을 때 전화 한 통이 왔습니다. 마사키에게서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시마사키. 오랜만이에요. 전화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하자 마사키는 조용해졌다. 그는 아버지가 돌아가셨는지 묻습니다. 좋아요. 내일 아버지께 작별 인사를 해야 하는데 아버지는 집에 오실 수 있나요? 도와주세요. 마사키는 잠시 할 말을 잃은 듯 했지만 결국 하루 휴가를 내고 집으로 돌아왔다라고 결정됐다. 어쩌면 그 사람이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고 어쩌면 대답조차 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해서 조금 안심이 되었습니다. 다음 날 마사키는 약속대로 돌아왔다. 어머니는 지금 집에 계십니다. 마사키. 집에 있어. 오, 다가오는 것 같아요. 나는 종종 나 자신을 만난다. 오늘은 또 누군가를 만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향신료를 사서 가게를 나섰다. 그러다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큰 길에서 벗어나 약간 한적한 길로 걸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전에 본 적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눈을 크게 뜨고 있었는데 놀랍게도 그중 한 명이 메구미였습니다. 그녀는 모르는 남자와 팔짱을 끼고 다정해 보인다. 너무 놀라서 가슴이 뛰었다. 메구미 씨는 오늘 아르바이트를 해야 해요. 그리고 그녀는 왜 마사키가 아닌 남자에게 그렇게 가까이 다가가고 있는 걸까요? 온갖 질문이 내 머릿속을 맴돌고 있다. 그 사이 두 사람은 사라졌다. 실수였나요? 아니면 단지 우연이었나요? 막연한 기분으로 일단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날 저녁, 메구미는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내가 만든 카레를 먹으며 평소처럼 맛있다고 웃으며 말한다. 나는 또한 평소처럼 일하고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영원히 이대로 있을 수는 없다. 나는 모든 것을 분명히 하고 싶다. 그렇게 생각했고 그것이 틀렸다는 것을 알면서도 메구미가 자고 있을 때 나는 메구미의 스마트폰을 잠깐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그랬다. 결과는 검정색입니다. 온라인 광고에서 자주 보이는 매칭 앱 아이콘. 메구미의 스마트폰에서 그것을 발견했을 때 나는 현기증을 느꼈다. 두 사람은 라인으로도 소통하고 데이트를 약속한 것으로 보인다. 곳곳에 부부간의 대화처럼 들리는 구절들이 있었습니다. 메구미는 흥분합니다. 확신하고 있었지만
마사키에게 이 사실을 말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비록 함께 산다고 해도 이는 부부가 함께 극복해야 할 문제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고개를 내밀어야 할지 잠시 기다려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을 그냥 지나칠 수는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나는 먼저 메구미 자신과 이야기를 나누기로 했다. 메구미 씨, 뭔가 숨기고 있는 거 없나요? 나는 마사키가 집에 오지 않는 점심시간을 골라 그녀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 메구미는 책상 위에 된장국 한 그릇을 놓았습니다. 그는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짓다가 미소를 지었다. 갑자기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숨길 것이 없습니다. 솔직히 당신은 아마도 바람을 피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이것을 지적하자 메구미는 더욱 크게 웃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 그랬다. 글쎄, 그것은 발견되었습니다. 그렇구나. 내가 바람을 피우고 있는 거야. 하지만 그래서 어쩌죠? 그렇습니까? 변명 대신 메구미는 다시 마음을 연 것 같습니다. 즉시 부정행위를 중단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십시오. 마사키도 침묵한다. 내가 거기에 당신을 유지합니다. 내가 그렇게 말하자 메구미는 노골적으로 혐오스러운 표정을 지더니 갑자기 말을 멈췄다. 그러자 그녀는 책상 위에 놓인 된장국 한 그릇을 집어 나에게 부어주었다. 그것은 나에게 던져졌습니다. 된장국이 머리를 덮고 얼굴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나는 일어난 일에 너무 충격을 받아서 갑자기 이렇게 생각했다. 미지근해서 다행이다라고 현실적으로, 비관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메구미는 코웃음을 치며 터무니없는 말을 했다. 내가 하는 일에 대해 어떻게 감히 불평을 합니까? 내 시골 노파는 너무 뻔뻔스러워요.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냥 떠나세요. 이 집은 이제 내 것이다. 당신이 떠나지 않으면 나한테 생각이 있어요. 우와, 그렇게 말하고 메구미는 부부의 침실에 몸을 가두었다. 메구미가 이럴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으니 같이 살지 말았어야 했는데, 하지만 그녀의 말대로 나는 이 집에서 나갈 수가 없었다. 다음 날부터 메구미는 나를 없애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나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음식에만 소금을 많이 넣거나 옷을 세탁하지 않은 채 방치합니다. 이와 같은 하나하나는 작지만 하나둘씩 메오에게 불쾌한 짓을 저지릅니다. 내가 놀라거나 역겨운 표정을 짓자 메구미가 재빨리 나에게 다가와 말했다. 그는 나에게 빨리 나가라고 속삭였다. 이런 일이 며칠 동안 지속되어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마사키에게 상담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랬다. 마사키, 눈치챘어. 최근 메구미가 나를 괴롭히고 있어요. 그것에 대해 뭔가를 할 수 있나요? 나가기 전에 마사키에게 이것저것 물어보니 마사키는 믿을 수 없는 말을 하기 시작했다. 나는 만났다. 메구미, 설마 메구미가 정말로 그녀를 그렇게 괴롭힌다면 그 사람은 메구미의 엄마일 것이다. 당신 잘못이 아닌가요? 바보 같은 짓은 하지 마세요. 이 집이 죽으면 무슨 뜻인가요? 뭔가 이상한 남자네그들이 와서 나에게 다음 주에 이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해가 안 돼요. 안녕. 너무 당황해서 웃음이 터졌습니다. 오, 진짜 당신을 속일 생각은 아니었어요. 나는 그것을 말하지 않았다. 사실 아버지는 건강하시다 보니 떠나라는 요청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도로를 새로 짓고 백화점을 짓는다고 하더군요. 알았어, 타자나이가 아닙니다. 이 신선한 시골 마을은 도시처럼 될 것입니다. 마사키는 심호흡을 했다. 나는 그것을 마셨다. 네, 그래서 당신이 우리 부모님 집을 팔았어요. 나는 많은 것을 원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사랑에 빠지지 않을 수 없었다. 나는 당신이 일어서고 싶지 않았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다시 오고 싶을 때 갈 곳이 없다는 게 너무 아쉽네요. 좋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너희들이 나를 쫓아내고 이기적인 짓만 한다면 얘기는 달라진다.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너희 부부에게 넘겨주느니 차라리 백화점이나 도로로 만드는 것이 낫겠다. 사람들을 위해서입니다. 드디어 자신들의 입장을 이해한 듯 마사키는 사랑으로 가득 차 있다. 아, 그게 다야. 사과할게. 엄마, 그리고 우리 다시 같이 살자. 아직 공사가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돈을 돌려주시면 시간에 맞춰 완료될 것입니다. 봐. 메구미도 사과했습니다. 마사키의 말에 메구미가 전화를 받는다. 미안해요, 엄마. 고집 부리지 말고 우리 또 같이 행복하게 살아요. 죄송하지만 이미 돈을 썼습니다. 게다가 난 너 같은 거짓말쟁이 부부랑은 못 살겠다. 나를 놀리지 마십시오. 메구미 옆에서 듣고 있었을 마사키가 전화를 바꾼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이 집을 팔고 빚을 갚기 위해 수고를 했습니다.
나는 그것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었다. 그렇게 말하고 마사키는 중얼거렸다. 입이 미끄러진다고 말하면 안 된다. 이미 그런 말을 한 것 같습니다. 네, 마사키와 그의 아내는 함께 이사하기 전부터 그 집을 인수할 계획이었습니다. 둘 다 돈에 약하고 참을성 없고 이기적인 성격을 갖고 있어 다양한 직업을 부여받는다. 분명히 그는 짧은 기간 동안 일을 그만두었고 돈도 없었습니다. 아직도 집세를 내고 있고 빚도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고민하던 중 지초야의 불법 행위가 뛰어들었다. 그 이후에는 보시다시피 내 아들과 그의 아내는 이제 성공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하사조 쿠야시로. 그런데 마사키는 지금까지 돈을 빌려 생활비를 충당해왔다. 집을 물려받은 뒤 팔아 돈을 갚으려는 의도였던 것으로 보인다. 감정이 너무 북받쳐서 지쳤어요. 설상가상으로 마사키는 취업 준비도 전혀 하지 않고 면접을 보러 가도 거짓말을 한다. 그는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이것을 아는 이유는 괴롭힘이 시작되었을 때입니다. 법데이트 사무실에 두 사람의 과거를 철저히 조사해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이다. 올해 나는 내가 경쟁력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계속 맞으면 답답할 것 같아서 어떻게든 복수를 해보자고 결심했어요. 그것은 행동이었습니다. 그가 정확히 어떤 방법을 사용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는 전문가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효과적인 복수였습니다. 나는 마사키에게 전화로 모든 것을 말했고 마사키는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는 듯 했다. 자신이 갱신 사무국에 의뢰한 사실과 마사키가 일자리를 구하는 대신 장난을 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금해구미가 매칭 앱에서 만난 남자와 불륜을 저지르고 있는 사실이 드러났다. 나는 그에게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나눴다. 마사키와 메구미는 서로의 비밀을 모른다. 그것은 사실일 수 없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메구미에게서 시작되었습니다. 불륜을 폭로할 것 같아 큰 소리로 말했지만 마사키는 안 돼. 늦을 것 같다고 말을 끝까지 듣지 않고 집을 나갔다. 그날부터 그는 메구미뿐만 아니라 마사키까지 괴롭히기 시작했다. 그랬다. 이전에 제공했던 생활비와 이전에 공유했던 집에 대해 더 이상 단 한 엔도 지불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나에게 모든 것을 강요했고 그는 지금까지 이어져 왔던 순조로운 동거 생활을 완전히 방해하는 일을 하기 시작했다. 어떻게 생각하나요? 마사키 씨는 내 편이에요. 이 세상에 더 이상 내 편은 아무도 없어. 괜찮아요. 엄마가 떠나시면 우리는 이 집을 우정으로 사용할 거예요. 카라사.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크게 웃었다. 넌 바로 나를 놀리잖아오다. 메구미는 자신의 아들이 자신을 그렇게 놀리고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습니다. 지금 나가세요. 나는 어깨를 흔들었다. 그리고 나는 그것을 이해합니다. 나는 떠난다. 작은 목소리로 나는 투덜댔다. 그런 다음 나는 재빨리 여행 가방에 물건을 챙겼습니다. 그럼 잘 지내세요. 나는 그 말만 하고 집을 나갔다. 한 달 뒤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친구를 소개받았습니다. 나는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폐허와 집의 폐허는 똑같다. 저번에 살았던 집에 비하면 많이 작지만 남겨두고 갈 수 있을 정도로 양이 많았어요. 쇼핑하러 가야 해요. 자리에서 일어나 남편의 집으로 전화를 걸고 있는데 스마트폰으로 전화가 걸려왔다. LCD 화면에 표시됩니다. 드러난 것은 마사키라는 단어였다. 이제 시간이 됐네요. 나는 대답하기 전에 심호흡을 했다. 이봐. 당신은 나를 속였어. 나는 결코 당신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사키의 화난 목소리가 울린다. 메구미도 근처에 있는 것 같고 그녀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리는 것 같다. 오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던 걸까요? 그는 전화로 심한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서로 자신의 잘못이며 거짓말하는 것은 역겨운 일이라고 말합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해주기를 바라서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고 전화를 거부하도록 설정했습니다. 그들은 이 아파트의 주소를 모르기 때문에 아마도 다시는 만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아들과 그의 아내는 이혼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격렬한 논쟁을 벌이는 것은 당연했다. 한동안 놀러 다니던 마사키는 어두운 아침에 다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지금은 빚을 지며 온라인에서 일을 하고 있다. 카페에서 자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마사키 미에파리로서는 참을 수 없는 굴욕이겠지요. 이에 대해 반성하시길 바랍니다. 노다가 메구미는 이혼 직후 바람피운 상대와 동거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상대도 매춘부였던 것 같고 상대의 아내는 그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메구미는
그는 의사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상대방 아내는 메구미의 친척들에게 의사 비용을 지불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아무래도 회사에서 운영하는 어려운 직장에 일자리를 얻은 것 같습니다. 월급에서 의사 진료비가 공제되는 것 같아서 남는 금액이 적습니다. 그런 환경에서는 당신이 한 일을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한편 예전에 일했던 슈퍼마켓 체인점에서 현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나의 취미 중 하나는 노래방에 가는 것입니다. 혼자 사는 게 외로울 줄 알았는데 의외로 재미있네요. 이제부터 제 2의 인생은 나 자신만을 위해 보내겠습니다. 그리고